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 사소한 공간들의 발표를 맡게 된 구조 이요한입니다. 저희 사소한 공간들은 국내 기워커, 노마드워커를 위해 쉽고 빠른 워케이션 예약 및 추천 플랫폼을 만드는 팀입니다. 91.5%, 43.6%, 무슨 숫자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2020년 4월 5일 기준으로 왼쪽은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조사한 국내 매출 100대 기업의 재택근무 비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하거나 늘려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입니다. 대상 기업의 총 직원 수가 79만 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제는 정말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뉴노멀이 되었다는 느낌이죠. 재택근무와 원격근무가 늘어나면서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인당 전기와 가스 소비량, 일회용품 사용량,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늘었다는 것도 사실이죠. 익숙한 모습이시죠? 원격 근무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크게 바꾸어 놨습니다.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거나 업무를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 상황 때문에 일상 속의 사소한 부분부터 라이프 루틴의 중심점을 잡기가 점점 힘들어진 상황에 와버렸죠. 저희 팀이 비대면 상황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언젠가 대면으로 전환이 되어도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근무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에 환기를 줄 수 있으면서 환경도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요. 저희는 말하자면 간접적인 친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자들이 재택에서 각자 일하는 것보다 한 지역의 업무 공간에 함께 모여서 일한다면 환경에 미친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환경적 중립과 지속 가능성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만든 VPC입니다. 원격 근무자들의 평일과 주말의 커스터머 잡을 나누고 페인과 개인을 정리하면서 저희가 접근하지 못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나니까 고객에게는 기분 전환이 필요할 것이고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고 싶을 것이라는 가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일과 여행을 같이 하는 것을 사람들이 워케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용어까지 만들어져 있는 거라면 본인이 원하는 환경에서 휴식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미 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 구상한 솔루션은 휴양지의 업무 공간을 분산 오피스처럼 쓸 수 있게 하고 회사에는 근태 관리를, 직원에게는 숙소 5분 거리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개가 잘 이루어진다면 회사와 직원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겠냐라는 느낌이었죠. 따라서 일반 직원과 실무자급 직원을 고객으로 잡고 최종 사용자와 의사 결정권자로 나눠서 구분을 했는데요. 고객 세그먼트를 만들면서 세운 가설은 최종 사용자는 워라밸을 중요하게 여기고 본인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권자는 원격 근무의 효율성도 생각하면서 사내복지에도 관심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1주차부터 원격 근무의 현황과 변화를 준다면 어떻게 주고 싶은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지를 구성했고 메일과 전화를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이 거의 반반이었는데요. 실제로 노마드 워커 생활을 3년 넘게 해오신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었고, 자녀가 있으시거나 입사 초기의 인터뷰들은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2주차부터는 원격 근무와 재택 근무의 인식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고 질문지를 조금 더 주관식 대답으로 고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도 긍정과 부정이 반반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노마드 워커 경험자가 지인인 경우 워케이션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대로 굳이 관광지까지 가서 일하고 싶지 않다, 그만한 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국 쓰고 싶지 않다는 고객을 제외하더라도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회사에서 워케이션을 장려하지 않는다면 최종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추가해서 4, 5주차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해주고 워케이션을 장려한다면 갈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확실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조직 문화에 따라서 응답의 성격이 분명하게 갈리게 됐습니다. 5주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고객의 성격이나 유형이 많이 달랐습니다. 친환경은 메인 구매 동기가 아니었고 워케이션에 대한 인식도 생각보다 별로거나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응답이 절반이나 되었으니까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워케이션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객 세그먼트를 다시 짜보기로 했습니다. 최종 사용자의 경우 원격 근무자 전체가 아닌 엔잡러, 프리랜서, 긱워커, 노마드 워커로 세분화했고, 의사결정권자의 경우 IT 계열 중소벤처나 스타트업 내 실무자를 잡았습니다.
VPC도 원격 근무자의 루틴이 아닌 워케이션을 알아보는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한 문제는 워케이션을 알아보는 과정이 여러 가지 플랫폼을 왕복해야 하기 때문에 길어지고 번거로워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지점을 확인하고 워케이션의 수요와 원하는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20곳 정도의 SNS,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설문을 진행했고 약 75명의 응답을 통해서 워케이션 지역 선택 기준, 숙소 선택 기준, 업무 공간 선택 기준과 희망하는 워케이션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MVP의 구성 요소를 크게 3가지로 잡았고 사용자 경험 단계도 3단계로 나눠서 제안했습니다. 랜딩 페이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고객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앱에서는 사용자의 원격 근무 성향과 조건을 파악하고 사용자가 현재 계절이나 분기를 기준으로 가기 좋은 지역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지역을 기준으로 원격 근무 공간과 그 주변 숙소를 추천해주는 단계로 서비스를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한 플랫폼 내에서 3가지 서비스가 원스텝으로 제공된다면 기존의 여러 플랫폼에서 조건을 비교하며 사용되는 시간을 크게는 4배까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로컬 호스트와 공간 관리자도 고려해야 하는 양면 시장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유입을 시켜야 하는 고객층이 일반 사용자라고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다루게 됐습니다. 사소한 공간들이라는 뜻은 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던 마이너한 공간과 지역을 새롭게 발굴해 보겠다라는 뜻도 있지만 고객들에게 각자가 작은 회사처럼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본인이 일하는 공간이 본인을 보여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공간과 시간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많아진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